자, 형님 돌직구 정두원 의원님. 네, 정두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이 흐렸고 선글라스를 벗고 오셨네요. 네. 예. 자, 아우 돌직구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날이 팍 풀렸죠? 더위가. 아니, 선선해졌죠. 예. 많이 풀린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더위가 확 가셨죠? 예. 아유, 다행입니다, 아주. 아침, 저녁으로 좀 살만해요, 요즘은. 예. 그렇죠. 오늘은 최고 온도가 26도로 예측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선해요. 예. 자, 100일 맞은 집권당 내일 모레 17일이면 이제 집권 100일 차. 집권하면서 100일 동안 바짝 신경을 쓰고 있었던 그 기간인데요. 정동원 의원님. 네. 100일 맞은 집권당을 위한 제언. 네. 근데 100일이 중요한 기간인가요? 왜 100일에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0일 신경들을 바짝 쓰고 있던데? 뭐, 그냥 의미를 부여해보는 거겠죠. 100일이라는, 뭐, 보통 아이들 태어날 때도 100일 잔치 하듯이. 예. 이제 새롭게 시작한 다음에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느냐, 변했느냐, 뭐 이제, 뭐 따져보기에는 좋은 날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집권당이 과거에 예. 집권당하고 뭐가 다른가 별로 그렇게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이전 모습이나 뭐 지금이나 늘 똑같대요. 집권당의 모습. 아니, 정동원 의원님은 야당 하다가 여당이 됐잖아요. 네. 야당 한 4년 하다가. 네. 그렇죠. 17대 때 들어오셨으니까. 예. 야당 한 4년 하고 이제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여야 바뀌니까 어떻게 좀 좋아져요? 국회의원은 이제 뭐 장단점이 있겠죠. 예. 뭐 무슨 일이든지. 근데 국회의원은 야당 할 때가 더 신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이 이제 일단 막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당은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책임이 따르니까. 그리고 여당은 또 아무래도 이제 정부의 눈치를 본다 그럴까? 예. 이제 또 뭔가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정부에. 그러니까 재미있기는 야당이 훨씬 더 재밌죠. 근데 야당일 때는 만만 얘기해도 장관이나 차관 행정부가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얘기 안 통하잖아요. 아니죠. 잘 통해요? 정부에서는 야당을 더 예우를 해주죠. 왜냐하면 여당은 아무래도 협조적이고 야당이 이제 뭔가 비판적이니까 야당 의원들을 더 많이 신경을 쓰죠. 여러 가지로. 피곤하게 하니까. 네, 피곤하게 하니까. 정태근 의원님은 여당 할 때만 하셨죠. 그렇죠. 저는 여당 말 때만 했습니다. 예. 아까 100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민족한테는 100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당군 신화에 보면 그 이제 곰이 웅녀로 되는 과정을 보면 맞아. 쑥과 완능만 가지고 100일 버티면 사람이 된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의미가 싹수가 있는가 없는가 100일이면 싹수를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권당 민주당이 싹수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개혁 정책들을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뭐 공공부문 비정규직 얘기하죠. 국가 침해 책임제 얘기하죠. 뭐 공무원 증원 얘기하죠. 뭐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얘기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사법 행정적으로만 해도 가능한 것. 근데 그것이 아니고 법률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 예, 국회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그렇죠. 하는 것. 그러면 결국은 지금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가 예.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하는과 동시에 지금 현재의 집권당이 어떤 실정이냐. 실제로 지금 발표한 내용들을 정기국회 때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일테면 세제 문제 중요하게 하나 던졌었잖아요. 세제 문제, 그다음 부동산 정책, 문재인 케어 이 세 개가 다 국회 입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은 별개의 문제지만 예를 들면 지금 기초보장 강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초자 이 부양 이른바 이제 문재인 케어. 예. 아니요. 기초생활보장 강화한다는 것도 그랬죠. 문재인 케어와 별개로. 그리고 그 노령연금, 그러니까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예. 것도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거 인상한다고 얘기했죠. 지금 발표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국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다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법을 개정하거나 그러니까 예산 예산을 부수법안을 개정하거나 해야죠, 당연히. 예. 네.
근데 전반 그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럼요.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거기에 대한 이 국민적 심판.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의 질이 멸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88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여소야대 정부가 됐었잖아요. 예. 그때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이 오공청산이나 무슨 광주 청문회 하고 싶었겠어요? 근데 그때 가능했던 했잖아요. 거는 여소야대 정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평민당, 민주당, JP의 그 공화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3당이 합의해서 밀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야당이 지금 주장을 안 여론의 받을 수가 지지를 없다. 받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집권당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양호에. 그런데 정치력을 발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역시 지지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문제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라는데 사실 저는 그걸 개혁 정책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냥 풀어주는 거, 돈 나눠주는 거.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가장 쉬운 거죠. 뭐 수급자 많이 늘려주고, 예. 건보도 많이 상향해주고, 뭐 최저임금 인상해주고, 그거는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하고 경제잖아요. 그렇죠. 안보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있는 거고 경제는 사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융구조조정, 교육구조조정, 공공부문 구조조정. 지금 그런 구조조정 일은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중요한 나라가 가장 기본을 이루고 중요한 건 안 하고 나눠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그 국민들이 일단 뭐 인기는 올라가죠. 지지율 올라가고. 그러니까 여소야대 이런 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지지율을 높이는데 집중적으로 정책을 집중하는 게 아닌가 좀 그런 비판을 하고 싶어요, 저는. 근데 그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측면도 저는 분명히 있다고 보지만 예. 지금 우리 사회가 그간 몇 년간의 이제 양극화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가장 어려움을 심각하죠. 당하고 예. 있고 그것이 이제 사회 발전의 질곡이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또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방향하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 결국은 이제 복지의 수준을 올려주지 않으면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라는 것에 대한 상당한 공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면 뭐 건강보험 강화라든지 이거 생활비용을 줄여주는 거죠. 그렇죠. 쭉쭉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그러면 그 정책을 발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정책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야당의 동의를 끄집어내서 어떻게 관철시켜 나갈 것이냐.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면 집권당의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 야당은 문제를 제기하면 됩니다. 그런데 집권당은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고 예. 동시에 청와대에서 오바를 하게 되면 그걸 또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권당의 존재는 대통령제하에서의 집권당의 존재는 두 가지 역할이 다 있다는 거죠. 예. 청와대와 더불어서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가 동시에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역할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걸 못하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데 지금 문제는 그거를 뭐 나눠주기라고 해도 좋고 복지 정책을 확대하는 것이라도 좋은데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한 30조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뭐 최저임금 보존하는데도 지금 3조 원 넣어준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공무원 증인 17만 명 증원하면 한 8조 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 아까 기초보장 확대하는데도 예. 대략 한 20조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집권당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가겠다. 아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을 어떻게 설득하겠다. 또는 근본적으로 지금 이제 그 지난번 예산안을 통과할 때 보면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킬 때 자유한국당을 제끼고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통과시킨 예. 거거든요. 그랬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또 이 야당에게 설득력 있게
문제를 풀어간과 동시에 실질적으로 국회를 어떻게 운영할 건지 협치의 문제. 그런 전략과 전술의 문제 아. 이런 게 있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집권당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당이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협치는 잘 안 보이고 있다. 역할은 잘 안 보이고 있다. 이런 비판적 관점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렇죠. 협치도 제대로 잘 못했고 청와대에 지금 대한 지적했던 견제 역할도 제대로 청와대는 못했고. 견제를 하고 야당은 설득을 하면서 그렇죠. 이 집권당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역대 이렇게 여당의 역할을 또 제대로 한 당이 잘 없잖아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늘 여당은 뭐 좀 거수기 수준에서 머무르고 말았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 무슨 국회 한 번 했잖아요. 그러니까 추경 예산 국회를. 예. 그때 그 집권 여당의 모습은 과거의 집권 여당 모습하고 뭐 전혀 다른 게 없었어요. 예. 근데 혼자 정세균 의장이 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추경안 통과된 다음에 승자가 아무도 없다. 야당도 패자고 여당도 패자고 야당도 패자다. 이런 국회 문제 있다. 이렇게 의장이 얘기해 버리잖아요. 이렇게. 근데 그 핵심은 사실은 야당의 문제보다도 여당의 문제라고 봐요. 예. 자,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5690님 집권당의 역할 정말 중요한 거군요. 언제나 알찬 정보 가득한 정치쇼 강추. 9174님 정태근 의원님 보는 라디오로 보는데 풍채 목소리까지 딱 곰돌이 푸 같아요. 넘나지 스타일인 것. 하하. 내용을 들으셔야지. 2144님 정돈 의원님 무심한 듯 시크하게 던지는 사이다 발언 최고입니다. 오늘도 기대. 2489님 정치쇼의 브로맨스 정두원 정태건 의원님 애청합니다. 허허허. 자, 정두원 의원님 네. 국회의원도 오래 했고 여야도 넘나 들었고 네. 여당이 네. 매번 보면 여당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면서 결국 여당이 청와대 눈치 보고 네. 야당 설득하려고 그러진 않고 국회 역할 무시하고 네. 방기하고 왜 이렇게 계속 이런 게 반복돼요? 그거는 이제 공천권 문제가 제일 클 거예요. 다음에 다시 이제 공천을 받아서 국회의원을 하려니까 저 눈치를 3년 남았는데 많이 남았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찍히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결국 공천권 문제가 이제 무슨 개판이 뭐 또 거수기니 하는 문제가 딱 거기서 나오는데 자 보세요. 오바마 대통령이 공천권이 없잖아요. 트럼프가 공천권이 있습니까? 영국의 메이 수상이 공천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대통령이 실질적인 여당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셈이에요. 여당 대표가 있지만 그 위에 예. 대통령이 있다. 예, 그러니까 아하. 근데 여당 의원들이 또 눈치를 보면서 거수기 역할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 의원이 야 이거 행정부 너네 이렇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 아니다. 그리고 야당들이 이렇게 반대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일정 정도 설득력도 있는데 그럼 한번 얘기를 좀 풀어가자 하면서 쓴소리나 바른 소리를 정부에다 대놓고 하면은 찍힌다. 지금까지 여당에서 쓴소리 나온 거 한 번도 못 들어봤잖아요. 지금은 상황이 조금 더 더한 것 같은 측면이 있어요. 정태근 의원님은 그때 당시에 여당의 정부에다가 바른 소리 하다가 말을 안 들으니까 단식 농성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다 지난 일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여당이 그래도 출발할 때는 좀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처음에 이제 원내대표 경선을 하는데 친문을 대표해서 홍영표 의원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협상력이나 이제 뭐 유연한 대응을 강조하면서 우원식 법문계를 대표해서 나왔는데 우원식 원내대표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보면 또 옛날하고 확연히 달라진 거는 이 민주당이 과격한 말을 잘 안 하고 설화가 별로 없어요 요즘에 다행히도. 그리고 또 내분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지난 노무현 정부 때 열린우리당 같은 경우 보면 아주 이념적으로 법안을 몰고 갔단 말이에요. 4대 개혁법이 대표적이잖아요. 뭐 국가보안법, 뭐 사립학교법, 뭐 이런 언론관계가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굉장히 실용적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체감할 수 있는 복지 관련 정책들을 많이 들고 나가는 건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인사 문제 같은 걸 보면 이번에 예를 들면 박기영 본부장 문제 같은 경우는 미방위원들이 의견 얘기하고 손혜원 의원이 얘기한 다음에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중진 의원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벌어질까? 저는 이 공천권 문제 플러스에다가 지금 여당 국회의원 중에 5사람이 지금 장관으로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특히 중진 의원일수록 청와대의 인사권을 좀 신경 쓰시는 게 아닌가. 장관 다음 2기나 뭐 중반부나 이렇게 장관 가려고. 예. 그것도 크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역량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장관을 가든 어딜 가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청와대와 원만한 관계를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잘못 판단하시는 게 아닌가. 싹 들어오네 귀에. 싹 들어와요. 예, 공천권은 한 3년쯤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공천권도 지금부터 찍히면 안 된다라고 찍히면 간다. 이 얘기도 설득력이 있고. 장관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다, 중진들이? 어떻게 보세요, 정도원 의원님은? 그리고 사실 국회의원들이 이제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또 이유가 있잖아요. 청문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국회의원들이 청문회에서는 대부분 다 큰 문제가 없이 통과되는 현역 이유. 불패. 그게 이제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봐준다 이런 이유도 있지만 국회의원들이 사실 선거를 많이 치르기 때문에 예. 평소에 이제 자기 관리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청문회를 그래도 쉽게 통과하는 셈인데요. 예. 이제 청문회 통과를 그런 이유 때문에도 이제 요번에 많이 들어갔는데 앞으로도 그 개각 요인이 발생하면은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정태근 의원 말대로 당연히 나라도 의식하죠.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당 국회의원이라도. 우리는 맨날 여당 내 야당만 하다가 어디 자리를 얻기를 그냥 무슨 사찰받고 있잖아요. 아니, 만약 지금 그 사선하고 여당에 있으면 네. 한번 그렇게 하고 참 역할을 딱 그렇게 한다면 혹시 장관 부를까 하면서 말을 좀 조심할 것 같아요. 그렇게 되죠. 인간인 이상. 그렇게 안 하기가 힘들죠. 정도원 의원님은 어느 행정부든지 장관으로 오는 거 다 반대할 텐데. 네, 글쎄요. 저는 가서 쓴소리 하니 철없을 때 그랬는데 지금 이제 철이 되니까 저도 좀 장관 가고 싶어요. 문화부에 부르면 딱 좋지 않을까요? 예. 뭘 해도 잘하시겠죠. 최소연님, 야당은 야하고 소리치기만, 여당은 여하고 한 귀로 듣고 흘리기. 이제 그만요. 좀 우리나라 여야 제발 협치하기를 바래요. 여당, 자, 그럼 이제 100일 되고 있는데 여당에 대해서 정말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좀 정리를 해갖고. 먼저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먼저 꼭 좀 여당 민주당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는 민감한 현안에서 청와대가 운신의 폭이 많이 없을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세금 문제 예. 증세하자는 얘기 청와대에서 쉽게 못하거든요. 못하죠. 지금 북핵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고민하는 게 있으면 정치권 내에서 국민의 입장을 반영해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럼 거기에 대한 여론이나 상대방의 반응들이 나올 거잖아요. 예. 그걸 수렴해서 정부에서 이제 정부가, 반영하면 되는데 청와대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지금 계속 그 복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예. 그러면 우리가 중복지로 가자. 그러면 세금 부담도 더 많이 하는 중부담으로 가는 게 전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여당에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야 되죠. 청와대에서 못하니까. 근데 지금 여당에서 얘기 나오는 게 지금 종교인 세금 과세 유예하자 무슨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아무도 얘기 안 하고 적어도 부자 증세 하자 이거죠. 부자 증세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내는 계세주의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그 남북 문제, 지금 북핵 문제 관련해서도 오늘 제가 이제 박선원 전 비서관이 예. 전술핵 얘기를 했는데 전술핵 배치를 검토할 필요가 있고 대신 사드는 유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박선원 전 비서관이. 지난번에 정도원하고 제가 이 핵 문제와 관련된 군사적 전략 비대칭 문제를 결국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기본적으로 한반도 내에서 전쟁이 나지만 안 되지만 전략적 비대칭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술핵 문제예요. 그러면 야당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당 내에서도 그럼 우리도 기본적으로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하에서 전략적 비대칭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견해를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국민들이 신뢰를 하죠. 근데 청와대에서는 사실은 협의가 되기 전에는 전술핵 문제 쉽게 얘기 못합니다. 못하죠. 그리고 한미 간의 중요한 문제니까 그것도. 그래서 적어도 집권당에서 매를 만다는 각오를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국정을 특히 의회에서 의결 과정을 책임 있게 풀어간다. 그리고 문제 제기를 본질적으로 한다. 이런 과정들을 좀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지 않겠는가. 박선원 그분은 캠프에 있었지만 지금 어디에도 몸을 안 담고 어디 있죠. 뭐 외국 대사로 나갈 것 같다라고 신문에 나오대요.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정부 여당이 또 재집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 이제 지도자가 이제 사실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지도자는 역시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두 분이 대통령 견제했다고 물먹었잖아요. 우리는 지도자 까면 못 되니까 그런 건데 뭐 과거에 다 박근혜 대통령이나 뭐 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창 씨나. 아니, 근데 두 분 얘기를 종합해 보면 의미 있는 게 실제로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정부에서 어려운 얘기를 당에서 확실한 자기 논리를 갖고 얘기를 좀 해줘라. 그러면서 길을 좀 돌파해 줘라.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대통령이 듣기 불편하거나 혹은 청와대에서 불편한 얘기라고 할지라도 종국적으로는 청와대 입지를 넓혀주는 거다. 그래야 반대로 예를 들면 이번 인사 문제처럼 오바를 했을 경우에 예.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 MB정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민정수석을 하던 정동기 씨를 감사원장에 앉히려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여기 정돈 선배도 앞장서고 다 소장 받을 때 뭐 미래연대가 아니 민본 21 등등 예. 앞장서가지고 아니 감사원은 독립기구인데 독립기구인데 민정수석을 보내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결국은 누가 나섰냐면 그 당시 안상수 대표가 나서서 안 됩니다 해가지고 그게 날아갔었어요. 당에서 계속 항의를 하니까. 그 전에 노무현 정부 때 지금 대통령이 민정수석 하다가 법무부 장관 간다는 걸 그때 한나라당이 못 가게 했거든요. 그리고 자기네들은 못 가게 해놓고 우리는 또 보내고 이게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아하.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했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제 여론을 의식해서 이제 안상수 대표가 자기 목소리 한번 내본 거죠. 그랬더니 저 MB가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안상수 많이 컸네. 결국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거 받아들였죠. 그 안상수 그분은 지금 창원가 계신 보건병 안상수 그분이신가요? 아니, 근데 집권 100일에 청와대에 대한 제안이 아니고 오히려 이 정부가 살기 위해서는 여당이 잘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당의 비판도 받아서 청와대에 전해주면 야당도 자기들 목소리가 받아들여지니까 협치의 근간이 마련될 그렇죠. 것이고. 아하. 이게 지금 집권 초기니까 그렇죠. 예. 후반기로 가면 더 심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으면 후반기에 가면 반대로 청와대를 여당이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선거가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DJ 탈당하고 노무현 대통령 탈당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집권 100일을 맞은 정종 브라더스의 제안. 오늘 유난히 시간이 빨리 가요. 자, 형님 돌직구 정두원 의원님. 네, 정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날이 흐렸고 선글라스를 벗고 오셨네요. 네. 예. 자, 아우 돌직구 정태근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정태근입니다. 예. 날이 팍 풀렸죠? 더위가. 아니, 선선해졌죠. 빨리 풀리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더위가 확 가셨죠? 예. 아유, 다행입니다. 아주. 아침, 저녁으로 좀 살만해요, 요즘은. 예. 오늘은 최고 온도가 26도로 예측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선선해요. 예. 자, 100일 맞은 집권당 내일 모레 17일이면 이제 집권 100일 차. 집권하면서 100일 동안 바짝 신경을 쓰고 있었던 그 기간인데요. 정도원 의원님. 네. 100일 맞은 집권당을 위한 제언. 네. 근데 100일이 중요한 기간인가요? 왜 100일에다 이렇게 처음 시작할 때부터 100일 신경들을 바짝 쓰고 있던데? 뭐 그냥 의미를 부여해 보는 거겠죠. 100일이라는 뭐 보통 아이들 태어날 때도 100일 잔치 하듯이 예. 이제 새롭게 시작한 다음에 얼마만큼 성과를 거뒀느냐, 변했느냐, 뭐 이제 뭐 따져보기에는 좋은 날짜인데요. 제가 볼 때는 집권당이 과거에 예. 집권당하고 뭐가 다른가 별로 그래요? 근데 그때 가능했던 했잖아요. 거는 여소야대 정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뭐 평민당, 민주당, JP의 그 공화당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 3당이 합의해서 밀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야당의 지금 주장을 안 여론의 받을 수가 지지를 없다. 받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예. 집권당에서 어떻게 정치력을 발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는 거죠, 양호에. 그러니까 정치력을 발휘를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역시 지지율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문제는 정부에서 대통령이 발표하는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이라는데 사실 저는 그걸 개혁 정책이라고 보고 싶지는 않고 이제 나눠주는 거죠. 그냥 풀어주는 거, 돈 나눠주는 거. 그게 무슨 개혁입니까? 가장 쉬운 거죠. 뭐 수급자 많이 늘려주고 예. 건보도 많이 상향해주고 뭐 최저임금 인상해주고 그거는 쉬운 거잖아요. 근데 그 대신에 이제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저는 그것보다 진짜 이제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하고 경제잖아요. 그렇죠. 안보는 지금 속수무책으로 있는 거고 경제는 사실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금융 그러니까 일테면 세제 문제 중요하게 하나 던졌었잖아요. 세제 문제, 그다음 부동산 정책, 문재인 케어 이 세 개가 다 국회 입법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뿐만 아니라요. 예를 들면 뭐 최저임금은 별개의 문제지만 예를 들면 지금 기초보장 강화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기초급자 이 부양 이른바 이제 문재인 케어. 예. 아니요. 기초생활보장 강화한다고 그랬죠. 이 문재인 케어와 별개로. 그리고 그 노령연금, 그러니까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예. 것, 장애인연금에 해당하는 거 인상한다고 얘기했죠. 지금 발표한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국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법을 다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법을 개정하거나 그러니까 예산 예산을- 부수법안을 개정하거나 해야죠, 당연히. 예. 근데 전반 그렇게 만만치는 않잖아요. 그럼요.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거기에 대한 이 국민적 심판 예. 그리고 이제 야당의 질이 멸렬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온 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예를 들면 88년도에 노태우 정부 때 여소야대 정부가 됐었잖아요. 예. 그때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이 오공청산이나 무슨 광주 통문에 하고 싶었겠어요. 신화에 보면 그 이제 곰이 웅녀로 되는 과정을 보면 맞아. 쑥과 완능만 가지고 100일 버티면 사람이 된다고 예.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의미가 싹수가 있는가 없는가 100일이면 싹수를 보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집권당 민주당이 싹수를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개혁 정책들을 막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뭐 공공부문 비정규직 얘기하죠. 국가 침해 책임제 얘기하죠. 뭐 공무원 증원 얘기하죠. 뭐 최근에 이제 최저임금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얘기하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적폐청산과 개혁이라는 것이 예를 들면 크게 보면 두 가지의 성격이 있는데 하나는 사법 행정적으로만 해도 가능한 것. 근데 그것이 아니고 법률이나 예산이 수반되는 것. 예, 국회 입법 과정을 통과해야 그렇죠. 하는 것. 그러면 결국은 지금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향후에 국회에서 이것이 통과되느냐 안 통과가 예.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 100일을 평가하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의 집권당이 어떤 실정이냐. 실제로 지금 발표한 내용들을 정기국회 때 제대로 끌고 갈 수 있겠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다른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 이전 모습이나 뭐 지금이나 늘 똑같대요. 집권당의 모습. 아니 정도로님은 야당 하다가 여당이 됐잖아요. 네. 야당 한 4년 하다가. 네. 그렇죠. 17대 때 들어오셨으니까. 예. 야당 한 4년 하고 이제 여당으로 바뀌었는데 여야 바뀌니까 어떻게 좀 좋아져요? 국회의원은 이제 뭐 장단점이 있겠죠. 예. 뭐 무슨 일이든지. 근데 국회의원은 야당 할 때가 더 신납니다. 왜냐하면 책임이 없이 이제 일단 막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여당은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를 못 하거든요. 책임이 따르니까. 그리고 여당은 또 아무래도 이제 정부와의 눈치를 본다 그럴까? 예. 또 뭔가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정부에. 그 재미있기는 야당이 훨씬 더 재밌죠. 근데 야당일 때는 만만 얘기를 해도 장관이나 차관 행정부가 얘기를 잘 안 듣잖아요. 얘기 안 통하잖아요. 아니죠.
정부에서는 야당을 더 예우를 해주죠. 왜냐하면 여당은 아무래도 협조적이고 야당이 이제 뭔가 비판적이니까 야당 의원들을 더 많이 신경을 쓰죠. 여러 가지로. 피곤하게 하니까. 네, 피곤하게 하니까. 정태근 의원님은 여당할 때만 하셨죠. 그렇죠. 저는 여당 말 때만 했습니다. 예. 아까 100일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민족한테는 100일이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요? 당군